보시면 이 정도의 덧니, 앞니 부분들이 V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덧니, 그러면은 앞니 부분 교정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히 금방 배열하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되는 경우고요. 또 이 정도의 덧니도, 앞니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는 덧니도 이렇게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뭐 6개월 미만 정도 치료 기간에 치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앞니가 벌어진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앞니 중절치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굳이 이제 전체적인 교정을 안 하더라도 앞니 부분 교정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간을 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0도 TV 교정과 전문의 강시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앞니 부분 교정을 무턱대고 했다가 낭패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은 이 앞니 부분 교정이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은지 대표적인 케이스들과 함께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니 부분 교정을 하는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는 이제 부착식 교정이에요. 장치를 부착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앞쪽에 붙일 수도 있고 안쪽에 설치게 붙일 수도 있고요. 장치를 부착을 하고 철사를 통해서 배열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투명 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통해서,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서 앞니를 배열하는 방법,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부착식 장치 중에 앞니 부분 교정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MTA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그 MTA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이렇게 하얀색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에 쓰는 브라켓보다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눈에 덜 띄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MTA의 특징이 뭐냐면, 장치가 작고 이 슬롯 사이즈,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와이어가 들어가는 이 구멍을 말하는데요, 그 슬롯 사이즈가 작아서 와이어가 얇은 와이어일 때도 배열이 다 된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얇은 와이어에서 배열된 게 뭐가 좋냐면, 앞니를 움직일 때는 굉장히 약한 힘으로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앞니만을 움직일 때는 굳이 와이어에 힘이 셀 필요가 없고 얇은 와이어만 사용해서 앞니를 다 배열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죠. 약한 힘의 또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부분 교정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보통 배열을 하거든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송곳니는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송곳니에 가해지는 힘이 작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MTA 장치나 이런 약한 힘을 가하는 장치 대신에 브라켓을 사용한다 그러면, 와이어를 두꺼운 걸 쓰게 되고, 두꺼운 와이어에 의해서 가해지는 센 힘이 송곳니 뒤쪽에 공간을 만든다든지 스텝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또 개선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써야 된다든지 비효율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앞니 부분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니의 부분에 덧니가 약간 있는 경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이 정도의 덧니, 앞니 부분들이 V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덧니, 그러면은 앞니 부분 교정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히 금방 배열하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되는 경우고요. 또 이 정도의 덧니도, 앞니 부분이 이렇게 겹쳐 있는 덧니도 이렇게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뭐 6개월 미만 정도 치료 기간에 치료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앞니가 벌어진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앞니 중절치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굳이 이제 전체적인 교정을 안 하더라도 앞니 부분 교정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간을 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교환면에서 봐도 이렇게 벌어진 게 이렇게 닫혔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위에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윗니만 교정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꽤 많은 경우에서 아래 치아까지 같이 교정을 해야만 이게 닫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치아 한두 개에 국한된 치아 돌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앞니가 돌출된 경우는 사실 그 돌출을 많이 줄이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 이 케이스 한번 보시면 앞니 두 개만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전체적으로 다른 치아들은 괜찮고, 전체적인 치아에서 일부 한두 개 정도 치아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부분 교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른 치아들은 괜찮은데 치아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경우도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이 치아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배열해서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오버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좀 동반을 해서 하면 앞니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안 하고 이제 그냥 한 줄로 와이어를 넣고 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철사 힘에 의해서 얘가 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치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안 이쁘게 배열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이런 오버레이라는 방법을 동반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앞니 부분 교정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를 줄이는 방법에도 앞니 부분 교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치아가 있고 그 치아 사이를 잇몸이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치아의 컨택 포인트가 너무 위에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채우질 못하니까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 이제 그림자가 지니까 검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양의
그렇게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웃을 때도 심미적으로 좋지 않고 환자분들이 싫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시간 삭제를 좀 해서 다듬어서 붙이면 앞니 부분 교정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쁘게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교환면 사진에서 봤을 때도 컨택 포인트가 굉장히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듬고 이렇게 붙였을 때 조금 더 이도 더 붙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케이스가 이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한 거고, 그러면 치아 사이를 살짝 이렇게 다듬어서 공간을 만들고 요걸 붙이면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교정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배열은 나쁘지 않은데 보면 앞니 두 개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두 번째 앞니보다 첫 번째 앞니 대문니가 하악 중절치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웃을 때 보면은 앞니가 토끼처럼 보이죠. 그리고 앞니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 보이죠. 앞니가 내려와 있으면 커 보이고 토끼처럼 보입니다, 웃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높낮이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두 번째 앞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내린 거죠. 이 부분을 좀 내려서 높낮이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 웃을 때 토끼처럼 보이는 게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앞니가 커 보이는 증상도 훨씬 덜하죠. 이게 앞니를 뭐 사이즈를 줄인 게 아닌데 배열만 통해서 이렇게 앞니가 스마일을 훨씬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사실 앞니 부분 교정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니 부분 교정이 굉장히 유용한 여섯 번째 경우는 중장년 교정입니다. 중장년 교정. 그럼 이제 왜 이 앞니 부분 교정을 제가 중장년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 잇몸병이 생기면서 잇몸뼈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풍치라고도 얘기하고 치주질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잇몸뼈의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에 교정이 안 되진 않아요. 다만 굉장히 약한 힘을 통해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힘이 조금이라도 세지면 이들이 굉장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쓰러지게 되면 치조골 소실이 이루어지면서 잇몸병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좀 낮아져 있는 중장년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약한 힘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MTA라든지 이런 부분 교정 장치를 통한 앞니 교정은 굉장히 약한 힘을 통해서 교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맥락이 서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장년 환자분들, 나이가 좀 있는 환자분들을 교정할 때는 교정을 좀 짧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교정을 2년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힘들어 하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앞니 부분 교정의 그런 특성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설사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의 교합이 적응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금니 교합을 다 바꿔서 교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금니 교합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앞니 부분만 빠르게 피는 교정 방법, 그것이 바로 앞니 부분 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니즈하고도 서로 또 맞아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한번 보시면, 이 환자분은 이제 60대 환자분이세요. 이 앞니가 이렇게 삐뚤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교정을 원하신 분인데, 물론 이제 전에 설명드린 치간 삭제를 좀 같이 진행을 했고 부분 교정 장치를 통해서 배열을 해서 이렇게 가지런한 앞니를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년 환자분들 치료해보면 굉장히 이렇게 빗둔 치아를 가지고 오랫동안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게 개선됐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도 60대 환자분이신데 앞니 부분이 이렇게 V자로 돌아 있으니까 이제 웃거나 할 때 이게 이제 많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분 교정,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해놨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도 이렇게 빗둔 게 있는데 이렇게 앞니 부분 교정을 통해서 가지런히 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니 부분 교정 치료와 그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런 앞니 부분 교정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짧게 한 3에서 6개월 정도 기간 내에 가능하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앞니 부분 교정 치료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